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도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을 체크 한번 해보고 상한가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해야 될지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제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공부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후 9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어제 일요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음봉이 꼬리 없이 빠지고 나오면은 양봉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음봉이 나오지 않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 시장이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건데요. 보통 양봉이 나왔을 때는 언제까지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개미들이 다 물릴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력들이 다 팔 때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올라갈 이유조차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미들이 더 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없으면 안 가는 거거든요. 결국 세력들이 다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징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 아침에 반등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화를 하려고 했다든지 그러려고 했다면 반등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으나 그럴 틈도 안 주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정과 하락의 무서움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계속 떨어질 것인가라고 했을 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가 제가 고점이 되었고 뭔가 위기가 보인다, 약간은 고점의 시점인 것 같다, 고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형태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디까지 빠질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많은 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기 전에 현금화부터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자꾸만 현금화 해라 할 땐 안 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다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현금화를 하셨어야 돼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없어요. 그냥 물리시면 돼요. 손실나면 되는 거고.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걸 막아보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다면은 다음 반등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밀리게 되면 지금은 공중에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시장이죠. 뭔가 좋아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올라온 거잖아요. 그 말은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빠지게 될 거고, 뭔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빠지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상승의 절반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2770포인트에서 우리가 횡보를 한번 했었죠. 여기서 12월 중순에 약간 횡보를 하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 말은 저기서부터는 여기에 상승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 약간 시가와 종가 정도 여기를 대비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절반 정도 빠지게 되면은 보통 반등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빠지다 보면 3000포인트라든지 3000포인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3000포인트라든지 295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생기고요. 저기서 단기 반등이 나올 것인지 장기 반등이 나올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기서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계단식으로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그냥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온 시장이다 보니까 기술적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시장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 자리라는 게 먹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거든요. 절반 정도 내려가면 반등이 나오는 걸 아니까 매수에 들어가서 저기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중구난방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굉장히 조금 이제 궁금한 편이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니까 이게 지켜질까? 이거 지켜지면은 주린이들도 초보자분들도 안다는 거고, 또는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 또는 아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거세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그냥 2800 언저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도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과연 2800포인트를 2770포인트 이 자리를 개인들이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지표, 기술적 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알고 있는 매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매매가 돼야 되고 모두가 지켜보고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지금은 지수가 빠지고 있는 곳이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강후약이었는데 정강후약의 모습은 맞으나 일단은 아침부터 내려앉았다라는 모습이 시장은 조금 이제 불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화 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정말 칭찬해드립니다. 현금화 하신 분들은 잘 참으셨고 잘 기다리셨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저도 딱히 뭐라 말씀드릴 조언이 별로 없어요. 일단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음 반등 때 탈출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농화석, 한일화학, 한국파마, GL팜텍 보이고요.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탈한 종목들도 7종목이나 돼요. 역시나 하락을 하든 뭘 하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역시 존재하죠. 그리고 역시나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온 종목이 32종목인데요. 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정치 테마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괜찮은 테마가 보이진 않네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하한가로 내려가 있는 종목 10% 이하로 빠지는 종목이 6종목이나 있는데 좋은 종목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목만 이름만 보더라도 아시죠? 매드팩토 많이 올라왔다가 저점 무너뜨리면서 바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형태 나오고 있고요. 뭐 인포마크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매직 마이크로도 마찬가지인데 환기 딱지 붙어 있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감자가 끝났습니다. 감자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은 감자를 하는 게 회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동방랑 물류센터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했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고 나다 보니까 빠지죠. 그리고 제가 고점 신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렇게 윗꼬리가 달리거나 가격 변동이 많이 생긴다. 상승하는 종목이 거래가 많이 터진다면은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자.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이 지금 나란히 하락을 하면서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일화학입니다. 한일화학 오늘 급등했어요. 점 상한가로 날아갔죠. 이렇게 날아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본다면요. 670억 규모의 유형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각한대요. 그래서 시용 본사를 670억 가량의 토지와 건물을 동일 수지라고 하는 곳에 양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거죠. 어쨌든 팔고 나면은 돈이 생기고 나니까 돈 생기면은 좋지 않나? 670억이면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498억인데 600억의 돈이 생기면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업에 돈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점상한가 같지만 너무 단기적인 호재죠. 뭔가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매출을 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건물 팔았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자체로만 이렇게 점상한가 갈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게 강하게 가진 못할 것 같다. 뭐 한 16,000원 정도까지 일시적인 상승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요거는 역시나 지켜볼 만한 테마는 아니고 개별 호재구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매도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고체 2차 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웨어러블 전자기기라고 한다면은 손목에 있는 그 우리 애플워치라던가 스마트워치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예전에는 이렇게 그 구글 글래스인가 그것도 있었죠. 안경.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이제는 부품이 좀 개발되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는 신고가를 쓰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팩트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는 무조건 좋아 보이나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회사가 실적은 탄탄하고 나쁘진 않아서 저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저 정도의 힘이 있는 건 이해가 되나,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역시나 화끈하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부품주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조금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한국파마입니다. 날아갑니다. 계속 한국파마. 지금 코로나 신약 치료제 이상이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아갑니다. 뭐 날아가고 있을 때 뭐 어디까지 간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광기, 사람들의 매수세가 어디까지 뭉쳐질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광기와 사람들의 매수세가 막 뭉쳐지게 되면은 사실 2만 원짜리가 뭐 10몇만 원짜리까지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옛날에 신라진 같은 경우도 팩 400 이상이 뭐 괜찮다라고 해서 삼성 돌입한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2만 원짜리 주식 뭐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15만 원까지 날아가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더 갈 겁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손절 알아서 하셨어야죠라고 말하기는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을 추천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날아갔을 때는 보셨죠? 하면 되는 거고 빠졌으면 손절해야지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천해서도 안 되고 추천 받지도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요 종목 이제는 아예 시장에서 관심을 빼자. 요건 이제는 거의 좀 과열 단계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에 고점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GL팜텍입니다. 일단 GL팜텍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GL팜텍이 오늘은 이재명 왕훈식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재명 경기지사님하고 중앙대 동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근데 환기 딱지가 붙어 있는 데다가 기업으로 봤을 때도 재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못 잡으면은 정말 끄트머리 폭락하기 직전에 끄트머리 잡으셔가지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싼 종목이 이재명이라니 잡아놔야지 라는 관점으로 들어갔다가 더 큰 폭락과 더 큰 하락을 맞아가지고 고생하실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런 자리는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GV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GV가 오늘 상한가에 지금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요 좀 위험해요. 이거는 이제 대주주가 자꾸 바뀌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안 좋고 재무도 좋지 않고요. 대주주 지분이 지금 끌렘이라는 회사로 바뀌었지만은 대주주가 계속 바뀌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환기 딱지가 아직 붙어 있죠. 이런 종목은 싸더라도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리는 동안 이제 국전약품 급등되어 있습니다. 국전약품이 왜 급등되어 있는가 보면은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파벨탄이라고 해서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그 종근당이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약이 나파모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성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약에 관련해가지고 얘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고 스펙으로 합병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스펙은 궁금하시다면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제가 스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문현진 스펙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난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막 급등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N자 반등도 나오고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료가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엮여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괜히 잡으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잡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 외에도 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팜스토리와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식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관심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오늘 헬로비전, LG 헬로비전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LG 헬로비전이 케이블 TV 이런 쪽인데 컨텐츠 관련주는 아직까지 저는 시세가 살아있다,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좀 관심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역시나 아직 뭐 철도 테마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품 테마, 보안 관련주 아직 안 갔잖아요. 보안 관련주 천천히 모아놓으면은 자기 때가 되었을 때 보안 관련주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그때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점에 사놓고도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순환매가 돈다는데요 라고 하면서 고점에 샀긴 했는데 멘토님 순환매가 도니까 대충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본전 찾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시장이 있죠. 그런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순환매가 안 돌 것 같은 테마, 안 돌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장은 사실 너도 나도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는 시장에서 순환매가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이 장세, 안 만나본 장세를 만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즐겼던 장세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막연하게 그렇게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도 해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다려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맞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세를 겪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본 사람의 경험으로서 그냥 안 하는 게 맞을 텐데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너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다니면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성인 되고 나서 후회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다 그거를 공감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때 공부해야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세를 미리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거 아닐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경각심 가지고 지금 시장은 리스크 관리 항상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더군다나 지금 한마디 더 첨언한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역발상 투자에서 말씀드렸는데, 상승하기 직전에 올라왔던 이 시가 자리 3040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는데 지금 무너뜨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